네, 타이밍 컨트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베릴로그에서 타이밍 컨트롤은 시뮬레이션이 진행될 때 그 프로시저럴 스테이트먼트들이 실행할 시점을 명시해 주는 것이 타이밍 컨트롤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타이밍 컨트롤을 전혀 쓰지 않는다면은 시뮬레이션을 할 때 프로시저럴 스테이트먼트가 있을 경우에 그 스테이트먼트가 실행될 시점을 컨트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타이밍 컨트롤이 없는 그런 베릴로그 시뮬레이션은 생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always 문을 배울 때도 연습 문제에서 잠깐 살펴봤듯이 always 문에 타이밍 컨트롤에 관계된 것이 전혀 없다면 그 always 문은 무한히 반복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계속 실행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시뮬레이션이 전혀 어드밴스 될 수는 시간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살펴봤는데요. 그거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베릴로그에서 타이밍 컨트롤을 표시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딜레이 베이스드 타이밍 컨트롤, 두 번째 이벤트 베이스드 타이밍 컨트롤, 세 번째 잘 쓰는 건 아닌데요, 레벨 센시티브 컨트롤이라고 있고요. 이 각각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딜레이 베이스드 타이밍 컨트롤입니다. 요것은 시뮬레이션을 할 때 어떤 문장이 실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 대기해야 되는 시간을 명시적으로 적어주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이 문장이 실행되려면 10나노가 소요된다든지 아니면은 5나노가 소요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숫자를 가지고 표시해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문법은 이제 샵을 쓰고 그 뒤에 숫자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샵을 쓰고 숫자를 쓰거나 아니면은 샵을 쓰고 어떤 그 식별자, 이 식별자는 이제 미리 정의된 상수겠죠. 이런 거 쓰거나 아니면은 이제 샵을 하고 괄호 안에 숫자 3개를 쓰는 또는 3개 또는 2개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콤마를 찍어 가지고 그 여러 개의 숫자를 또 열거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것들 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흔한 타입인데요. 샵 숫자를 쓰고 그 뒤에 procedural statement가 오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방식은 샵 숫자가 문장 맨 앞에 오는 게 아니라 문장 중간에 오는 거죠. 이럴 경우에 주로 어사이먼트 오퍼레이터 바로 오른쪽에 이어서 나옵니다. 자, 요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샵하고 숫자가 오는 거는 뒤에 따라오는 프로시저럴 어사이먼트 전체가 완성되려면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테크니컬하게는 시뮬레이션이 진행될 때 요 뒤에 따라오는 요 문장 프로시저럴 어사이먼트 스테이트먼트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그 실행되는 시점은 10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먼저 대기가 먼저입니다. 시간의 단위가 만약에 나노세컨드라면은 10나노세컨드를 일단 기다리고 그 10나노세컨드가 경과하고 나면은 뒤에 따라오는 문장을 실행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샵하고 숫자를 어사이먼트 오퍼레이터 바로 다음에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read와 write로 어사이먼트 스테이트먼트의 동작을 구분 지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evaluation이 그 read 동작이 있죠. 어사이먼트 스테이트먼트 맨 이 어사이먼트 스테이트먼트 오른편에 오는 이 문장들의 값을 평가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그 값을 이렇게 어사인 하는 단계가 있죠. 그러니까 read 또는 evaluate
단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 값을, 오른쪽의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 저장하는 거를 write 또는 우리가 update라고 이제 부를 수 있을 텐데, 여기 샵하고 숫자가 중간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인트라 어사이먼트 딜레이라고 부르는데요. read와 write 사이의 시간 간격입니다. 그러니까 read는 지금 당장 이 문장을 만나는 시점에서 당장 실행시키되, 이 read하고 또는 evaluation한 결과가 왼쪽에 있는 변수에 전달되는 것은 요 샵 10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전달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write time만 딜레이 시키는 거죠. read는 당장 일어나는 거고요. 반면에 regular delay control은 read, write 다 합쳐가지고 전체가 한 세트로 이만한 딜레이를 기다렸다가 두 개가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자, 딜레이 베이스드 타이밍 컨트롤 세 번째는 제로 딜레이 컨트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레귤러 딜레이 컨트롤하고 형식은 똑같은데 숫자가 0인 것이 차이입니다. 자, 0이라는 시간을 기다려라. 이건 기다리지 않는다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사실. 네, 사실 이제 0이라는 것은 시간의 양으로 치면 없는 거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는다는 말하고 똑같이 들리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요 바로 앞에 지난주에 배웠던 것 중에 같은 시간대에 여러 개 처리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샵 제로라고 된 것을 좀 특별하게 처리하는 거 있었죠. 자, 여기입니다. 네, 샵 제로라고 하는 것은 제로 딜레이 어사이먼트 나오죠. 예, 요것이 우선순위가 높은 편에 들어갑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샵 제로가 없는 것보다 이게 먼저예요. 네, 블락킹 어사이먼트, 죄송합니다. 거꾸로 우선순위가 낮아요. 블락킹 어사이먼트들이 먼저 실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샵 제로가 실행됩니다. 뒤에. 그러니까 샵 제로가 없는 거, 하나도 없는 것들이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샵 제로가 있는 것이 실행되고, 그 다음에 샵하고 0보다 큰 숫자가 있는 것이 이제 실행이 되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똑같은 시간대에 실행될 일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자기가 뒤로 우선순위가 낮게 배정받겠다는 그런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은 이제 제로 딜레이 컨트롤이고요. 요거는 이제 딜레이 없는 경우죠. 요것은. 자, 레귤러 딜레이 컨트롤, 인트라 어사이먼트 딜레이 컨트롤, 제로 딜레이 컨트롤, 요것들을 이제 비교하고 있죠. 요거는 전부 어사이먼트 스테이트먼트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귤러 딜레이 컨트롤은 프로시저럴 스테이트먼트의 왼쪽에 온다. 샵하고 숫자. 이것은 defers the execution of entire assignment state. 전체 문장 왼쪽에 따라오는 이 전체를 딜레이 시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intra assignment delay control은 assignment operator 오른쪽에 나타난다. 이 assignment operator 오른쪽에 나타난다. operator 오른쪽에. 그래서 나타나가지고 compute the RHS expression at current time. 여기가 RHS, right hand side라고. 이 부분은 지금 시간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default the assignment of computed value to the LHS variable. 여기가 LHS죠. LHS 부분은 전달하는 거를 요만큼 연장시킨다, 이런 얘기죠. 자, 제로 딜레이 컨트롤은 샵 제로라고 쓰고 이제 레귤러 딜레이 컨트롤처럼 쓰는데, 목적은 레이스 컨디션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왜냐하면 샵 제로가 붙은 거는 제일 뒤로 가니까요.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니셜 문이 있고, 이니셜 문이 만약에 두 개가 있고요. x에다가 0을 배정하는 게 있고, 여기도 뭐 x에다 1을 배정하는 게 있는데, 같은 시간대라면 얘가 최종적인 값이 되기 원한다 하면은 여기다 이렇게 샵 제로를 붙여 놓으면은 얘가 먼저 얘가 다음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은 이게 x가 0이 될지 1이 될지는 시뮬레이션 해봐야 안다. 그때그때 다르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레이스 컨디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레이스 컨디션을 안 만들려면은 제로 딜레이 컨트롤 쓰면 된다. 이 말이죠. 자, 레귤러 딜레이 컨트롤의 example입니다. 여기 이니셜 문 안에 y는 1, z는 0, 또 p는 1, 뭐 x는 x 더하기 1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앞에 샵 제로, 샵 레이턴시, 샵 레이턴시 플러스 델타 이렇게 식이 오기도 하네요. 괄호 안에. 그 다음에 샵 y 자, 그 다음에 샵 4 콜론 5 콜론 6 이런 게 왔어요. 요것들을 다 전부 다 레귤러 딜레이 컨트롤인데요. 의미를 보면 샵 제로는 말 그대로 이제 샵 10은 10나노만큼 기다렸다가 y에다 1을 어사인 한다는 얘기고, 샵 레이턴시인데 레이턴시가 지금 파라미터로 선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수란 말이에요. 상수. 이렇게 상수를 쓸 수도 있고요. 상수들끼리 연산을 한 것도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샵 y가 특별한데 y는 지금 변수예요. 변수. y는 레지스터 타입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 있군요. 예. 요렇게 변수가 올 수도 있다. 예. 아이덴티파이어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요 부분이 이제 좀 특이한데, 우리가 사실 정확하게 디지털 시스템을 시뮬레이션 하려면은 어떤 게이트를 예를 들면요, NOT 게이트가 있는데 이 게이트 딜레이는 3나노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전자회로에서 그 딜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전압, 그 다음에 뭐 온도, 그 다음에 뭐 얼마나 얘가 구동해야 되는 대상이 많으냐 등등등 여러 가지 그 회로가 동작하는 그 상황이나 회로가 설계되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또 뭐 0에서 1로 바뀌냐 1에서 0으로 바뀌냐 이런 것도 다 영향을 줍니다. 딜레이에. 그래서 한 가지 딜레이 값을 가지는 게 아니라 미니멈 딜레이 값, 맥시멈 딜레이 값, 그리고 티피컬한 값,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베릴로그에서 시간을 나타낼 때도 요런 식으로 미니멈, 티피컬, 맥시멈으로 다 나누어서 하나의 그 문장의 딜레이를 표시할 때도 그런 식으로 이제 하도록 허용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인트라 어사이먼트 딜레이는 그 어사이먼트 오퍼레이터 오른쪽에 숫자가 온다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x 더하기 z는 지금 평가를 하고 그 평가한 결과가 y로 전달되는 것은 5나노 후에 전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좀 더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레귤러 딜레이 컨트롤로 한번 바꿔서 표시해 봤어요. 그러니까 x 더하기 z는 지금 계산하고 그 계산된 값을 y에 전달하는 거는 이렇게 샵 5 이후에 전달이 된다 이런 뜻이죠. 이거나 똑같다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로 딜레이 컨트롤은 이렇게 두 개의 이니셜 문이 있을 때 x가 0이냐 x가 0이냐 x가 1이냐 하는 것은 이게 제로 딜레이가 없다면은 시뮬레이션 할 때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정말 그런 일은 피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봐야 안다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건을 없애기 위해서 그 레이스 컨디션이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샵 제로를 넣으면 샵 제로가 우선순위가 없는 것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x는 1, y는 1로 시뮬레이션이 출발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The order of procedural statement execution is different block at the same simulation time. is non-deterministic 이렇게 되는 거죠. 오도가 안 정해졌다는 거예요. 디퍼런트 블락에 있으면은 이미 이쪽 블락하고 이쪽 블락하고
둘 중에 어느 게 같은 시간대 만약에 시뮬레이션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모른다. 근데 제로 딜레이 컨트롤이 ensure the statement is executed after all other statements in the simulation time, in the simulation time. 그 시뮬레이션 타임에 나머지 모든 것이 다 실행된 뒤에 맨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실행하게 하는 것이 제로 딜레이 컨트롤이다. 네. 그렇지만 여전히 만약에 제로 딜레이 컨트롤을 가진 스테이트먼트 여러 개 있으면은 멀티플 제로 딜레이가 있으면은 그들 간의 순서는 또 역시 안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여전히 있긴 해요. 자, 여기 연습 문제가 있는데 이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여기 소문자 A, B, C, D 그 다음에 여기 대문자 A, B, C, D가 있는데 대문자 A, B, C, D하고 소문자 A, B, C, D하고 대소문자 구분하기 때문에 서로 상관이 없는 거 아시죠? 예. 자, 여기 이니셜 문이 있고요. 여기 이니셜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XY, X가 있네. X. 예. 자, 요걸 실행하면은 결과 어떻게 될까? 잠깐 비디오를 멈추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요 구조를 보면은 요 마지막에 이니셜 문이 X 값을 10나노마다 계속 바뀌어요. 처음에 5고 6, 7, 8, 9, 10, 11, 12 이렇게 계속 해서 이제 X 값을 일씩 증가시키고 있고 이 X 값을 여기서 받아가지고 이쪽은 소문자 ABCD 이쪽은 대문자 ABCD를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다양한 형태가 나오는데 이렇게 샵 제로 해가지고 제로 딜레이도 나오고요. 요거는 블락킹, 요거는 레귤러, 요거는 인트라, 레귤러하고 인트라하고 섞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요거는 인트라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레귤러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넘블러킹도 나옵니다. 넘블러킹도 나오면서 또 인트라가 같이 나와요. 예, 여기서는 레귤러고 인트라와 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조합이 많은 거죠. 먼저 스테이트 어사이먼트가 블락킹이냐 남 블락킹이냐 두 종류가 있고요. 각각의 종류에 대해서 레귤러가 있고 인트라가 있고 레귤러와 인트라가 다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총 6가지 경우의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6가지에 대해서 여기 지금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답을 할 수 있으면은 여기 딜레이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이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거를 정답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전반적인 어떤 프린시플을 좀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블락킹 어사이먼트에서 이렇게 레귤러하고 인트라가 다 나오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요 프로그램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시뮬레이터가 여기를 이제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 이 레귤러 딜레이 컨트롤이 샵 10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만나면은 10나노만큼 무조건 기다리는 겁니다. 더 이상 전진을 못하고 기다리는데 이 전체에 대해서 이 딜레이를 거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타임 제로에서 출발해서 요 문장을 만났을 때를 시간 0이라고 합시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10나노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10나노가 딱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장을 실행을 하는데 자, 여기도 이제 둘로 나눠져요. 또 인트라가 들어있기 때문에 y 값을 이밸류에이션 하는 거하고 x 값을 업데이트 하는 거하고 둘로 나누는데 y를 이밸류에이션 하는 거는 타임 10에서 바로 y를 읽어서 이제 이밸류에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어사인이 돼야 되는데 x로 전달되는 거는 이 시간으로부터 원하노를 기다려요. 기다렸다가 이만큼 기다려서 비로소 x를 업데이트합니다. 다시 말해서 x의 변화는
10나노 플러스 5나노 15나노 시점에 가서 x가 바뀌게 되고요. 그 바뀌는 x는 언제 쪽의 y 값이냐면은 타임 10에서의 y 값을 받아서 업데이트하게 된다 이 말씀이죠. 자, 그리고 남블라킹하고 결합했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레귤러 딜레이를 만나면 남블라킹이든 블라킹이든 관계없이 전체에 대해서 딜레이가 생깁니다. 전체, 자, 타임 10에서 출발해서 10나노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앞에와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10나노가 경과하면은, 자, 역시 앞에와 마찬가지로 y 값을 이밸류에이션을 하죠.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것이 이제 10나노 그 시점에서 y 밸류를 이밸류에이션 하고 세이브 하는데, 블라킹일 때는 x를 업데이트한 뒤에 다음 문장으로 컨트롤이 넘어가죠. 자, 요 15나노가 지나고 나서야 그 뒤에 나오는 문장으로 이제 넘어가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y 값을 이밸류에이션 하고 나서 바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x가 업데이트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x가 업데이트 되는 거는 시간 15에서 x가 업데이트 되는데,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 똑같죠. y가 10에서 읽히고 그 읽힌 y 값이 x로 전달되는 거는 시간 15에서고, 이 부분은 남블라킹이든 블라킹이든 동일한데 차이점은 뭐예요? 남블라킹이면은 다음번 문장으로의 진행이 같이 일어난다는 거죠. 시간 10에서. 그러니까 레귤러 딜레이에 걸린 그것만 남블라킹의 진행을 막을 수 있지, 인트라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고 그냥 다음 문장으로 제어가 넘어가 버려요. 요것이 이제 남블라킹의 그 가장 큰 차이점이죠. 블라킹하고. 리드 동작하고 나서 라이트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리드 동작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거. 자, 그럼 이런 힌트를 가지고 우리가 답을 한번 구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x 값의 변화는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5, 6, 7, 8, 9, 10, 11, 12 계속 10나노 단위로 계속 바뀝니다. x는 이렇게 바뀌는 거고, 세 번째 이니셜 문에 의해서. 첫 번째 이니셜 문을 먼저 보면 얘는 이제 주로 non-blocking assignment에 대해서인데, 일단 시간 10에서 a는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소문자 a, b, c, d를 여기 썼는데 다 제로로 일단 출발해요. 0, 0, 0, 0 확실하게 제로가 되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여기 샵 35x는 a가 나왔는데, 자, x가 지금 5죠. 그래서 a에 5가 전달되는데 지금 당장 전달된 게 아니고 35나노만큼 기다렸다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35나노에 가면은 a가 어떻게 돼요? a가 5가 됐죠. 여기 있던 5가 1로 전달되는데 35나노가 걸린단 말이죠. 자, 요렇게 전달이 되고 나서 A가 업데이트 되고 나서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네, 요게 블라킹 어사이먼트 특징입니다. 블라킹 어사이먼트. 그래서 35나노에 가서 A가 바뀐 그 이후에라야 이제 이 다음 줄로 가니까 여기서 이제 15, 거기서 또 15를 또 더 기다리죠. 그리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35나노에다가 15를 더하니까 50나노가 됩니다. 그래서 50이라는 시간 타임에 왔을 때 B는 X를 실행하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 B가 이제 바뀌는데 이때는 X가 9입니다. 그래서 9가 전달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B가 바뀌고 나서 이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또 10을 기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50에서 10을 더 기다리니까 80이 되겠죠. 참, 50에서 아까, 그쵸. 50에서 10을, 예. 50에서 10을 더 기다리니까 60이 됩니다. 60이 되고, 60에서의
x 값은 10이 되겠죠. 60에서 x 값은 10입니다. 여기가 이제 60, 여기가 70 이렇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10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10을 더 기다려서 60이 되고, 60에서 x를 읽어요. 그리고 그 x가 전달되려면 또 20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60에서 20을 더하니까 80이 되는 거죠. 그래서 80에서 c가 아까 읽었던 그 60에서의 x값 10이 이렇게 전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끝나고 나서 다 정리되고 나서 이제 다음 문장으로 이제 제어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80에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는데 여기는 레귤러는 딜레이가 없어요. 이때의 x값을 읽어서 d로 전달하는데 그때의 x값은 12가 됩니다. 12가 전달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이니까 80에서 10을 더 기다리니까 90이 되겠죠. 그래서 90에서 d가 12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on-blocking일 때는 블락킹일 때는 어쨌든 간에 문장에서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나서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간다 하는 것이 블락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non-blocking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여기는 대문자 ABCD를 가지고 이제 봅니다. 처음에 이제 시뮬레이션 시작할 때 ABCD를 다 0으로 만들어요. 대문자 ABCD가 다 0이죠. 예, 샵 5만큼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때는 undefined니까 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여기 뭐 A는 10이다 돼 있는데 샵 5만큼 기다렸다가 A, B, C, D가 바뀌고 그리고 나서 자 D 지금 블락킹이니까요. D까지 확실하게 0으로 바뀌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A에다가 X를 넣는데 X는 요 시점에서 5나노가 지났을 때 X가 5거든요. 그래서 A 값에 5가 들어옵니다. 5에서 10만큼 더 더하면 15죠. 15에 가서 A가 이제 이렇게 바뀌겠고요. 자, B는 X라는 문장은 아까 5 딜레이에서 10나노 딜레이가 더 추가된 이후에 이제 실행이 됩니다. 여기 재밌는 건 보시면은 이게 만약에 여기가 non-blocking이었다면은 블락킹이었다면은 5 더하기 10 더하기 10 이래서 25시간에서 이 문장을 실행했을 거예요. 25에서. 근데 그렇게 아니고 요것이 non-blocking이기 때문에 딜레이 없이 5에서 바로 10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15라는 시간이 됐을 때 B에다가 X를 할당하는 거예요. 자, 15가 됐을 때의 X값 6이죠. 그래서 B는 6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요까지가 시간 15가 흘렀어요. 그리고 또 10만큼 또 기다려야 돼요. 무조건 레귤러는 무조건 기다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25라는 시점이 이제 됐고요. 거기서 C는 샵 20x non-blocking assignment인데 자, 요때 25에서의 x값 25에서의 x값은 그러니까 5 더하기 10 더하기 10 25죠. 25에서의 x값은 7이 되겠죠. 그 7이 이제 C로 전달되는 거예요. 20나노 이후에 그래서 현재가 25니까 20나노 이후면은 45나노죠. 그때 7이 전달되는 겁니다. C에. 그래서 C는 7, 45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 20나노가 경과될 때까지 안 기다리고 바로 넘어가죠. 10나노 딜레이만 기다리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25가 됐을 때 요 문장을 또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x에다가 또 10을 어사인 하라는데, 자, 요 시간에서 25나노예요. 시간이. 왜냐면 5나노, 10나노, 10나노 해서 25나노. 이것도 역시 25나노에서 실행돼요. 왜냐면은 이게 남블라킹이거든. 남블라킹. 그래서 레귤러 딜레이에 의해서 이거나 구분 없이 같은 시간대 실행되는 겁니다. 25나노에서 이것도 실행되고 25나노에서 이것도 실행되고. 그래서 D나 C나 25나노에서 X 값이에요. 즉 7, X 값 7이죠. 25나노에서 그 7을 C에도 전달하고 D에도 전달하는 거죠. 근데 C에는 20나노 후에 전달받고 D는 10나노 후에 전달받으니까 35 해서 D가 7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블라킹과 남블라킹, 인트라와 레귤러 이 네 가지 콤비네이션들에 대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벤트 베이스드 타이밍 컨트롤이라는 걸 이제 설명하겠는데요. 앞에는 이제 시간 값을 명시를 해줬어요. 10나노 후에, 20나노 후에, 30나노 후에, 얼마 후에 라고 시간 값을 줬는데, 이번에는 이벤트로 그 시점을 표시합니다. 무엇이 일어났을 때. 여기서 주로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신호 값의 변화를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떤 신호의 이벤트를 기다릴 거냐 하는 거를 이제 명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그 이벤트 뒤에 따라오는 문장들의 실행을 트리거 엑시큐션 해준다. 실행을 개시한단 말이죠. 트리거 엑시큐션 오브 스테이트먼트 or 블락 오브 스테이트먼트. 블락 오브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건 이제 비긴에서 엔드로 감싸지는 여러 개의 문장들을 블락 오브 스테이트먼트라고 이렇게 부르죠. 요 이벤트 베이스드 타이밍 컨트롤도 레귤러 이벤트 컨트롤이 있어요. 제일 많이 보는 형태입니다. 골뱅이하고 어떤 이벤트 이름을 쓰면은 그 이벤트가 일어날 때까지 이 뒤에 따라오는 문장의 실행을 지연시킵니다. 또는 begin하고 end 사이에 있는 문장 여러 개의 실행을 단체로 이제 딜레이 시키거든요. 그 다음 이제 named event control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화살표를 써서 내가 강제로 이벤트를 일으키는 거예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여러분이 프로그램 문장으로 이벤트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벤트 발생시키는 거는 화살표고요. 그 이벤트를 기다렸다가 받는 거는 골뱅이가 됩니다. 그 다음 오화 연산자가 있는데, 오화 컨트롤은 논리 연산 오화가 아니고요. 이벤트들의 오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 또는 이런 이벤트가 일어나면은 이벤트가 일어난 걸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이벤트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이벤트를 기다릴 때 그 두,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이벤트가 일어나면은 이벤트가 일어난 걸로 인정하겠다 할 때 OR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레벨 센시티브 타이밍 컨트롤은 참고로 웨이트문을 씁니다. 웨이트하고 어떤 변수 이름을 쓰면은 그 변수가 특정 레벨이 되면은 이벤트가 이제 발생한 걸 보는 거죠. 변화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지고 있을 때 이벤트가 발생한 걸로. 그러니까 그 특정 변수가 특정 값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벤트가 계속 발생한 걸로 그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레귤러 이벤트 컨트롤입니다. 골뱅이 심볼을 써가지고 이벤트를 기다린다는 것을 표시해줘요. 그리고 이때 자주 사용되는 키워드가 두 개가 있는데, 이벤트의 종류를, 이벤트의 성격을 명시하는 키워드입니다. 포스 엣지라고 하는 거하고 네그 엣지라고 하는 키워드가 변수 이름 앞에 붙게 됩니다. 보통은 안 붙으면은 그 변수가 어떤 식으로 변해도 다 이벤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런 말이 붙으면은 특정한 변화만 이벤트로 인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포스 엣지라고 하면은 이거 파저티브 엣지의 준말이겠죠. 파저티브 엣지란 게 뭡니까? 값이 0에서 1로 변하는 것을 포스 엣지라고 불러요. CLK라는 신호가 있는데, 이 CLK가 0에서 1로 변할 때 그때 무언가를 해라,
이렇게 우리가 명시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post 엣지 CLK라고 이제 쓰는 거죠. 이벤트 이름을. 또는 이제 반대로 1에서 0으로 떨어질 때를 이벤트라고 인정하겠다. 이거는 이제 네그 엣지 이벤트가 됩니다. 네거티브 엣지 이벤트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골뱅이 클락 이렇게 쓰면은 클락이 어쨌든 변화하면은 클락이라는 신호가 변화하면은 뒤에 따라오는 D 값을 Q에 어사인 하는 것이 일어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베릴로그에서 모든 신호는 네 가지 값을 가져요. 1, 0, X, Z 4개 중에 한 가지 값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4개 중에 한 가지 값에서 다른 한 가지 값으로의 변화가 이벤트가 됩니다. 예를 들면 1에서 0으로 변하는 것도 이벤트고요. 1에서 X로 변하건 1에서 Z로 변하는 것 다 이벤트가 됩니다. 0에서 1로 변하는 거, 0에서 Z로 변하는 거, 0에서 X로 변하는 거 이것도 이벤트고 X에서 1로, X에서 0으로 이렇게 되는 것도 다 이벤트고요. 그래서 이것 중에 어떤 변화가 생겨도 다 이벤트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은 12가지 조합이 있겠죠. 1에서 0으로 가기, 1에서 X로 가기, 1에서 Z로 가기, 또 뭐 0에서 1로 가기, 0에서 X로 가기, 0에서 Z로 가기, 뭐 Z에서 X로 가기, Z에서 1로 가기, Z에서 0으로 가기 이런 식으로 해서 12가지가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골뱅이 포스 엣지 클락 Q는 D 이렇게 썼다면은 이 클락이 0에서 1로 바뀐 다음에 요 문장이 일어난다. 실행이 일어난다는 뜻이죠. 그 네그 엣지는 반대로요. 1에서 0으로 떨어졌을 때 요 신호가 이제 요 문장이 실행이 된다는 얘기고요. 요거를 이렇게 레귤러 말고 인트라 폼으로 쓸 수도 있어요. Q는 포스 엣지 클락 D 이렇게 하면 포스 엣지 클락이 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D 값을 읽어요. 그리고 전달합니다. 네. 그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요. 포스 엣지 클락은 무조건 0에서 1로 바뀌는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0 아닌 값에서 1로 가는 겁니다. 1 아닌 값에서 1이 아닌 값에서 1로 가는 게 포스 엣지예요. 그러니까 0에서 1로 가는 건 물론이고 X에서 또는 Z에서 1로 가는 것도 다 포스 엣지 이벤트가 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0에서 1로 X 0에서 1로 X에서 1로 Z에서 1로 이게 포스 엣지이고 또 0에서 출발은 0에서 하고요. 도착이 0 아닌 거면 또 다 포스 엣지예요. 0에서 1로 가는 건 당연히 포스 엣지고요. X나 Z로 가는 것도 포스 엣지에 포함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0에서 1로 가는 거는 당연히 포함되고 0에서 0 아닌 것으로 또는 0 아닌 것에서 1 아닌 것에서 1로 가는 것도 포스 엣지. 네그 엣지도 마찬가지겠죠. 네그 엣지는 보통은 1에서 0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만 아니라 1에서 1 아닌 걸로 가는 거 다 그리고 0인데 도착이 0인데 0 아닌 것에서 0으로 가는 거 이것 5가지가 전부 다 네그 엣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임드 이벤트 컨트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벤트를 내가 어떤 문장에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문장에서 그 이벤트를 그 만들어진 이벤트를 받아들여서 이벤트의 발생으로 인식하고 그 뒤에 문장들을 트리거 시키는 거죠. 자, 요거는 이벤트라고 하는 특별한 변수를 써야 됩니다. 이벤트하고 received data라고 하는 변수가 이벤트를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 이제 always 골뱅이 포스 엣지 클락 매 라이징 엣지마다 last data packet이라는 값이 만약에 1로 돼 있으면 그러면은 요것이 이제 하는 문장이에요. received data라고 하는
이벤트를 발생시켜라 이 말이죠. 그럼 received 데이터라고 하는 건 이벤트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이벤트가 이제 시뮬레이터 안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이 received 데이터가 이벤트로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애가 있는데 있어야 돼요. 걔가 이제 이걸 받아서 뭔가 실행하겠죠. 여기 always 골뱅이 received data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 received data 이벤트가 여기서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 이벤트가 이제 뜨고 그 뜸으로 인해서 따라오는 이 문장들이 이제 실행이 되겠죠. 데이터 패킷 0, 데이터 패킷 5, 데이터 패킷 2를 컨캐티네이션 해서 데이터 버퍼에 집어넣는 이 동작은 이제 received 데이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가지 이벤트들을 OR 조건으로 연결할 수가 있어요. 명시적으로 키워드 OR를 씁니다. 그러면 요 always 문의 그 begin에서 end 사이에 오는 문장들은 리셋 신호가 변하거나 클락 신호가 변하거나 D 신호가 변하거나 셋 중에 하나만 변화가 있으면은 요 begin에서 end 사이를 자동적으로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보니까 그럴듯하죠. if 리셋 신호가 바뀌어도 이벤트고 클락이 바뀌어도 이벤트고 클락이 1에서 0으로 바뀌건 0에서 1로 바뀌건 그건 신경 안 쓰고 어쨌든 클락이 바뀌면은 그러면은 D 값을 Q로 어사인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벨 센시티브 타이밍 컨트롤은 그 아까 포스 엣지, 네그 엣지 같은 경우는 신호가 변화하는 그 순간을 이벤트로 보는 거거든요. 네그 엣지는 네거티브 엣지가 되는 그 순간이 하나의 이벤트고 포스 엣지 클럭은 클락이 뭐 또는 어떤 신호가 0에서 1이라는 값으로 바뀌면 바뀌는 그 순간 한순간만 포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 엣지나 네그 엣지는 신호가 막 변할 때 이벤트는 어떤 순간에 한 번만 카운트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지금 레벨 센시티브 이벤트는 어떤 특정한 레벨을 즉 여기서 레벨이라고 하는 1이냐 0이냐 말한 거예요. 1 또는 0을 레벨인데 예를 들어서 1인 거를 기다리는 웨이트 문이 있으면 1이 되는 동안에 1인 동안에 계속해서 이벤트가 발생한 걸 보는 거죠. 자 여기 웨이트 괄호 카운트 이네이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카운트 이네이블이라는 신호가 1이 될 때까지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1이 됐어. 그러면은 이제 이벤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이 유지되는 그 기간이 전부 이벤트예요. 그래서 카운트 이네이블이 계속 1로 남아 있으면은 카운트는 카운트 플러스 1이 20나노 단위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20나노마다 1씩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카운트 이네이블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요만큼 20나노만큼 기다렸다가 요거 실행하고 그리고 이제 실행하고 나면 끝나니까 빠져나와서 또 카운트 이네이블이 1일 때를 기다리는데 이미 1이었으면은 또 이벤트가 발생한 걸 인정해서 또 요 부분을 또 실행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execute after 20 time units 얘가 계속 카운트 이네이블이 1로 머물러 있으면 stay at 1 그러면은 count will be incremented every 20 time units 20나노마다 계속해서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예, 요것이 앞에서 이벤트 베이스드에서 네그 엣지나 포스 엣지에 의해서 타이밍 컨트롤 되는 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거는 이렇게 값이 0에서 1로 바뀌었다. 만약에 포스 엣지 이벤트면 그러면은 바뀌는 그 한순간을 그거 하나만 이벤트라고 인정해서 한 번만 딱 트리거가 되는데 지금 보시는 레벨 센시티브 타이밍 컨트롤은 1을 기다린다. 그럼 1인 동안에 계속 실행이 되는 겁니다. 1이 아닌 값으로 이 카운트 이네이블이 바뀔 때까지 계속 실행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종합적인 이그젬플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웨이트문에 대한 이벤트군요. 자, 여기 웨이트 괄호 enable 샵 cnt는 cnt 플러스 1 있어요. 자, 이걸 시뮬레이션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시뮬레이션 직접 꼭 해보시기 바라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처음에는 enable이 0입니다. 그러다가 enable이 5나노 1이 됐어요. 자, 여기 enable이 5나노 1이 됐죠. 그리고 35나노 동안에
딜레이를 하다가 이제 0이 되는데 35나노면은 5나노 더하기 35면 40나노에서 0이 됐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네이블 신호가 1인 구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10나노를 주기로 해가지고 CNT 값이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0에서 1로, 1에서 20으로, 1에서 2로, 2에서 3으로, 3에서 또 4로 계속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0인데도 어떻게 증가했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자 여기서 한번 이벤트가 생긴 거죠. 이벤트.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벤트가 되고요. 이벤트가 되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벤트가 됐으니까 이벤트 4번이 일어났으니까 4번 증가하는 겁니다. 요거에 의해서 1, 요거에 의해서 2, 요거에 의해서 3, 요거에 의해서 4까지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요 시점에 가면은 더 이상 이네이블이 0이니까 1이 아니니까 이제 더 이상 1이 없고요. 근데 또 여기 1이 됐어요. 요 기간 동안에 또 증가해 가지고 5가 되고 6이 되고 하는 겁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시뮬레이션 타임이 여기 10나노에서 1이 되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40이고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15, 65가 되죠. 65까지 1이 65에서 이제 0이 되고요. 그리고 20나노를 그렇게 더 남아 있다가 종료하게 됩니다. 65에서 요 65죠. 네. 여기가 65죠. 참 여기 65에서 20 그러니까 85가 돼서 시뮬레이션이 스탑이 되겠습니다.